오해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이해는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용서와 화해는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사랑은 사람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평화로운 노인정에 오해로 균열이 왔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가을의 끝자락이 노인정 앞마당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그 빛은 여름의 강렬함 대신 부드러운 노을빛을 띠고 있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아둔 똥과 거름 더미가 쌓여 있었다. 구수한 흙냄새와 함께 옅은 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번졌다.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그저 지저분한 청소 대상일 뿐이었지만 김복래 할머니에게는 달랐다. 그녀는 낡은 호미를 쥔 채 그 거름더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손바닥만한 들깨 씨앗 봉투가 들려 있었다. 봉투 안의 씨앗들은 작고 검은 점 같았다. 복래 할머니는 주름 가득한 손으로 봉투를 연신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에구, 냄새가 지독해도 이 거름이 약이 될 테지. 들깨 한 그루만 잘 자라줘도 올겨울은 고소한 기름으로 버티겠네.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씨앗에게 들려주는 자장가 같았다. 혼자가 된 지 10년. 아들, 딸은 도시로 떠나고 이제 그녀의 삶에는 들깨 한 그루를 심는 소소한 기쁨만이 남았다. 이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무성한 잎을 맺어 짙은 향을 내고 마침내 고소한 기름이 되어 그녀의 밥상에 오를 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복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호미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다. 봉투에서 씨앗을 꺼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다. 씨앗을 묻고 집에서 길어온 물을 조금씩 뿌려주었다. 물을 머금은 흙은 짙은 갈색으로 변하며 싱그러운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들깨 씨앗 하나에 그녀의 외롭고도 소박한 희망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며칠 뒤 노인정은 떠들썩한 활기로 가득했다. 마을 대청소 날이었다. 평소 조용하고 한적하던 노인정은 할머니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이야기로 가득했다. 할머니들은 마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빗자루로 쓸며 부산하게 움직였다. 창문은 오랜만에 활짝 열렸고 묵은 먼지가 흩날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노인정의 최고참이었다. 나이도 가장 많았고 목소리도 가장 컸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대부분 동의했고 그녀의 의견은 곧 노인정의 법이었다.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 한 구석의 거름 더미에 꽂혀 있었다. 아니, 저놈의 똥거름은 언제 치운대? 냄새가 지독해서 창문을 못 열겠네. 누가 저 더러운 데에 들깨를 심어놨대? 에이, 꼴 보기 싫어. 순자 할머니의 찌푸린 미간에는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에게 거름 더미는 단순히 더러운 것, 치워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그 옆에 심겨있는 들깨 한 그루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말을 들은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맞아, 맞아. 저런 더러운 데서 뭘 심는다고. 누가 심었는지 몰라도 영복이 안 좋네. 할머니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들깨 한 그루는 그렇게 싹을 틔우기도 전에 누군가의 눈총을 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평화롭던 노인정의 작은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직은 아무도 그것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 알지 못했다. 그저 소소한 불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복래 할머니를 향한 날카로운 비수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복래 할머니는 그저 자신의 작은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길 바랄 뿐이었다. 그 희망이 누군가에게는 불만과 짜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복래 할머니는 노인정 안에서 할머니들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창밖에 들깨 싹이 돋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들깨 한 그루가 곧 자신에게 드리워질 거대한 그림자의 시작이라는 것을. 노인정의 의심의 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대청소 후 며칠이 지났다. 가을바람이 제법 쌀쌀해진 오후, 노인정 마루에는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다.
밥상에는 갓 담근 김장김치와 시래기국이 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노인정 안을 가득 채웠다. 평화롭고 정겨운 식사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식사 도중 박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에 할머니들의 수다도 일순간 멈췄다. 어이구 다들. 나 큰일 났다. 똥거름 옆에 있던 들깨나무가 사라졌다네. 누가 뽑아버렸나 봐. 며칠 전 복례가 왔다 갔다 하더니 혹시 너 아니니? 순자 할머니의 눈빛은 복례 할머니를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범인을 확정지은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복례 할머니는 밥을 뜨려던 숟가락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아니 순자야.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 내가 정성껏 심은 건데. 복례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극구 부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평소 조용하고 자기 주장이 약했던 복례 할머니를 향한 순자 할머니의 불신은 뿌리 깊었다. 늘 자신보다 한 발짝 뒤에 서 있던 복례 할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었다. 뻔뻔하게 거짓말하네. 내가 심은 걸 왜 내가 뽑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말고 누가 저기 들락거렸다고.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노인정 안의 정적은 순자 할머니의 고함 소리에 산산이 부서졌다. 복례 할머니는 억울함에 고개를 숙였다. 다른 할머니들은 눈치를 보며 웅성거릴 뿐 누구도 복례 할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복례 할머니를 더욱 고립시켰다. 어떻게 남이 정성껏 심은 걸 함부로 뽑아버릴 수가 있어? 순자 할머니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자 다른 할머니들도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다. 그럼 저기서 기름이라도 짜먹으려 했나 보지 뭐. 아유 사람 정성이란 게 있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뽑아버리다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이 심은 들깨나무를 자신이 뽑았다는 말도 안 되는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억울함에 눈물을 삼킬 뿐이었다. 그날 오후 복례 할머니는 노인정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무거웠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뒤따라 나온 순자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들에게 속삭였다. 저 봐라. 거짓말한 게 찔려서 도망가는 거 봐. 딱 보면 모르겠어. 저러니까 평소에도 말이 없는 거지. 순자 할머니의 속삭임은 노인정 밖으로까지 퍼져나갔다. 복례 할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다른 할머니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꽂혔다. 그 시선은 마치 그녀가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인 양낙인을 찍는 듯했다. 그날부터 복례 할머니는 노인정에서 철저히 배제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는 아무도 그녀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고 화투를 칠 때도 그녀를 끼워주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걸면 모두들 못 들은 척 외면했다. 마치 그녀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노인정은 복례 할머니에게 유일한 낙이었다. 외로운 삶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공간은 그녀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렸다. 들깨 한 그루가 가져온 오해는 복례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왕따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이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이 끝없는 외로움과 고통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 모든 오해가 한 사람의 작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노인정에 깊어지는 오해와 괴로운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2주일이 지났지만 노인정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치 초겨울에 찬 공기가 노인정 안까지 스며든 듯했다.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활기찬 웃음 대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모든 분위기의 중심에는 김복례 할머니가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복례 할머니가 조용히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순간 싸늘하게 변했다. 떠들썩하던 할머니들의 수다가 뚝 끊기고 모두의 시선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그 시선은 환영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낯선 이방인을 경계하듯 차갑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례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무거웠다.
노인정 한가운데 놓인 밥상. 할머니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복례 할머니를 위한 자리는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모두가 복례 할머니 옆자리를 비워두었다. 복례 할머니는 홀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 밥상을 받았다. 그녀의 앞에는 텅 빈 공간만이 있었다. 마치 그녀가 있는 곳만 다른 세상인 듯. 다른 할머니들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대화에서도 철저히 그녀를 배제했다. 그녀의 존재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밥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상 위의 반찬들은 그녀의 시야 속에서 의미를 잃었고 그녀는 그저 텅 빈 허공만을 응시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그녀의 손은 힘없이 멈추었고 그렁그렁 고여있던 눈물이 마침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할머니들은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무관심은 복례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다. 점심 식사가 끝난 후 복례 할머니는 홀로 마당에 앉아 있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복례 할머니의 귀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노인정에 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외로웠다. 노인정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고 친구들은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날 밤 복례 할머니는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억울함과 외로움이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그녀는 서럽게 흐느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리 억울할까? 들깨 한 그루가 뭐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찢어놓을까? 들깨 한 그루에 대한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억울함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점점 더 병들어갔다. 손발은 차가웠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노인정이라는 유일한 안식처를 잃은 그녀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어갔다. 다음 날 노인정으로 향하는 복례 할머니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웠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차가운 시선과 외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노인정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들어갈 용기도 돌아설 용기도 없었다. 그저 문만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버려진 강아지 같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어느 날 오후에 뜻밖의 반전과 진실 밝혀집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회관에 노인정 할머니들이 모두 모였다. 평소 같으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었을 테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김복례 할머니에 대한 차가운 분위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때 마을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들고 들어섰다. 그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장은 평소처럼 너털 웃음을 짓는 대신 마이크를 들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할머니들, 다들 모이세요. 노인정의 들깨 나무 사건 말인데요.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장의 말에 할머니들은 술렁거렸다. 들깨 나무 사건은 이미 노인정 내에서 금기어가 되어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복례 할머니를 향한 비난을 주도했던 장본인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 들깨 나무를 뽑은 사람은 바로 이 마을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이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정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환경미화원이라는 단어는 할머니들의 머릿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충격에 휩싸였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미화원이 들어왔다. 그의 옷차림은 작업복 그대로였고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제가 뽑았습니다. 며칠 전 대청소 때 똥과 거름이 너무 지저분해서 깔끔하게 치우다 보니 그만. 그 옆에 있던 나무 한 그루도 같이 버렸습니다. 심어놓은 건 줄 몰랐습니다.
미화원의 고백에 노인정은 다시 한번 정적이 흘렀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퍼즐처럼 그들이 놓쳤던 진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그동안 한 사람을 향해 쏟아부었던 비난과 오해가 얼마나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었는지 깨달았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복례 할머니를 향해 퍼부었던 온갖 비난들이 스쳐 지나갔다. 뻔뻔하게 거짓말한다고 몰아세웠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할머니들의 표정에는 황당함, 민망함, 그리고 복례 할머니에 대한 깊은 미안함이 교차했다.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다. 지난 며칠 동안 노인정 구석에 홀로 앉아 밥을 먹고 외면당했던 복례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졌다. 그들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후회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장은 조용히 말했다. 오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저 짐작만으로 한 사람을 내몰았던 거죠. 이장의 말은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복례 할머니의 억울함이 모두의 가슴에 와닿는 순간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복례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어 괴로워했다. 노인정의 평화는 깨졌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고 그 진실은 그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진실이 밝혀지자 노인정에는 화해와 평화 찾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노인정은 텅 비었고 할머니들은 각자의 집에서 깊은 회한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어제 마을 이장과 미화원의 입에서 나온 진실은 그들의 가슴에 꽂힌 비수와 같았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잠 한숨 제대로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구석에 홀로 앉아 밥을 먹던 복례 할머니의 쓸쓸한 뒷모습, 자신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떨리던 복례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자신이 주도한 어리석은 행동이 복례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이른 아침 박순자 할머니는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녀는 복례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이어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둘씩 노인정 주변에 모였다.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았다. 그때 한 할머니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도 가자. 순자 혼자 보내면 쓰나. 우리 모두의 잘못인데. 그 말에 할머니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심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다. 복례 할머니는 진실이 밝혀진 줄도 모르고 그저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불 속에서 며칠을 앓아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텃밭의 흙을 만지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텃밭으로 들어서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박순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 옆으로는 다른 노인정 할머니들이 모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다. 복례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 괜한 오해로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박순자 할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흙바닥에 이마를 박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 옆에서 다른 할머니들도 복례 할머니를 안아주며 사과했다. 우리가 미련했어. 복례야, 정말 미안해. 그들의 사과와 눈물은 진심이었다. 복례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 속에서도 잊지 않았던 우정과 정이 다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순자야 됐다. 괜찮다. 내가 뭘 그저 다시 우리같이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으면 그걸로 됐다. 복례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할머니들은 다시 한번 서럽게 울었다. 서로를 향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편견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방울이었다. 서로를 껴안고 함께 울며 그들은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